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431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일이었죠. 국가대표 올림픽 대표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그 명단에 어떤 선수가 또 이름을 올렸는지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먼저 벤투호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투호에서 정태욱, 엄원상, 윤종규 선수가 첫 발탁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창근, 원두재, 이동준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 또 스페셜 매치에 발탁이 됐기 때문에 첫 발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스페셜 매치는 사실은 A 매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J리그에서 뛰는 대표적으로 이제 김영권 선수라든가 김승규 골키퍼를 뽑지 못했는데, 이거는 이제 J리그가 일단 지금 일정을 소화 중인데다가 지금 오스트리아를 갔다 와야 되잖아요. 유럽을 갔다 오면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리그 클럽 입장에서는 이러면 이제 거부권 행사가 그렇죠. 가능해져요. 그래서 아예 규정에 의거해서 벤투 감독이 J리그 뛰는 선수들을 이제 뽑지 않았다는 또 특징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선수들 가운데 이제 이창근 선수를 제외하고 이동준, 원두재, 윤종규, 정태욱, 엄원상에다가 이강인 선수까지 요 6명의 선수들은 김학범 감독의 올림픽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대의 선수들이죠. 그런데 요 6명이 A 대표팀으로 왔다는 거. 그리고 반면에 여태까지 주로 A 대표팀으로 뽑히던 이동경 선수는 이제 올림픽 대표팀으로 재합류가 됐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멤버들을 보면 뭐 에이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이강인, 뭐 황희찬 선수 등 11월 브라질전 이후에 1년 만에 또 포함이 돼서 최정예 멤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의원님이 전체적인 이번에 벤투호의 특징에 대해서는 잘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공식 A매치를 지금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런 경기를 해야 되고, 그것은 역시 내년에 있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잔여 경기. 지금 우리가 아직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전, 스리랑카 원전, 북한전, 레바논전 이렇게 4경기 남겨져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한 경기 덜 치르고 조 2위입니다. 네, 2승 2무. 투르크메니스탄이 9점이고 네. 우리가 8점인데 레바논, 북한도 같이 8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2차에서는 조 1위를 해야 사실은 최종 예선으로 직행을 하고요. 조 2위를 하면은 8개 중에서 상위 4개 성적이 좋은 조 2위 팀 4개만 반으로 잘라서 올려보내기 때문에 최종 예선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전인 상황의 조에서 조 2위를 하게 되면 그 반 자르는데 못 들어갈 확률이 꽤 높습니다. 네. 제가 보면. 그러면 조 1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결국은 다 내년에 있을 이 남은 잔여 4경기가 물론 상대는 우리보다 객관적 전력에서 열세지만 상당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현재 있는 선수들, 우리 뽑을 수 있는 자원과 어느 정도의 윤곽에 대해서 벤투호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또 재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시 이번 매치는 해외파를 일단 점검해야 되는 그런 유럽에서의 원정 A매치가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황의조 선수도 보르도에서 감독이 바뀌고 선발 주장 횟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고, 황희찬 선수도 라이프치히에서 기회를 지금 많이 못 받고 있는 이런 선수들에 대한 몸 상태, 컨디션 여부도 점검이 돼야 되고, 권창훈 선수도 교체로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에 대한 컨디션 점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황인범이나 루빈 카잔에서 뛰고 있죠. 또 홀슈타인 킬, 독일 분데스리가 2부에서 뛰는 이재성, 이런 선수들은 중용받고 있는데 이 선수도 역시 컨디션 점검해야 되고, 또 이강인이 대표팀에서 어느 정도의 롤과 또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파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필요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뭐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 체크는 또 한 경기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5일 일요일 새벽 5시가 멕시코전이고요. 네. 17일 화요일 밤 10시가 카타르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 매치에서 연속으로 베스트를 가동하기는 힘들어요. 이원화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원화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선수 선발도 조금 여유 있게, 김학범 감독이 올림픽 대표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도 많이 차출을 했어요. 그래서 김학범 감독은 벤투호 가서 그렇게 대표팀 평가전 치르는 게 좋은 경험이 되고 오히려 전력에 우리 쪽으로 와서도 증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보낸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멤버들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면 전적인 더블 스쿼드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됐는데, 네. 근데 이제 더블 스쿼드가 조금 남는 쪽은 중앙 뭐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선수들. 거기가 뭐 이재성이 측면 중앙 다 볼 수 있고, 남태희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또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 가치를 한번 높여볼 수 있느냐 한번 체크를 할 것 같고요. 또 허리 라인에 황인범, 뭐 정우영 이런 라인을 많이 중용을 했던 벤투호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우영 선수가 부상 혹은 급격한 부진,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K리그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 수 있는 맹활약한 손준호 선수를 한번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원두재 선수도 이번에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에 대한 어떤 대비 체계 차원에서도 선발을 해서 이원화된 상황에서 아마 활용을 좀 많이 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원두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수도 가능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이 두 가지를 좀 다 해볼 여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내년에 2차에선 일단은 그 경기가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팀들이 내려섰을 때 네. 우리가 좀 지공을 펼치더라도 공격적으로 많은 숫자를 가동시킬 때 손준호 같은 원두재도 마찬가지지만 빌드업 능력을 원활하게 좀 수행해 줄 수 있는 볼 배급을 많이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같은 롤도 필요하기 때문에 손준호 같은 선수는 그런 식으로 또 테스트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벤투호가 사실 전문 윙어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울대와의 비공식 평가전에서는 이동준 선수를 한번 뽑아서 써봤고 이번은 이동준 선수를 또 그대로 한번 써보면서 네. 엄원상 선수를 또 가세시켰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예선에서 한 후반 한 30분까지 너무 고전한다. 이럴 때 사이드에서 무언가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전문 윙어가 좀 그동안 좀 부족해서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교체할 때. 그럴 때 이동준이나 엄원상 같은 카드의 어떤 가능성도 이번에는 좀 확인을 해볼 것이다. 제공권이나 셋피스, 특히 약팀을 상대로 할 때 2차 예선 때는 시체 조건들이 상대가 좀 작은 팀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렇고 스리랑카나 이럴 때 의외로 우리가 고전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될 때 정태욱 같은 카드는 막판에 머리로 제공권에서 또 우위를 볼 수 있는 그런 조커 카드도 한번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뽑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내년 있을 월드컵 2차 예선에 대한 대비를 심도 있게 좀 구상을 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이런 또 선발 겸 또 원정 두 번의 평가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공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선수가 있는데 김신욱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신욱 선수가 상하이에서 그 8월경부터 이제 부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돌아왔다는 뉴스는 있었는데 긴 기간 동안 사실은 경기를 안 뛰었었기 때문에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요번에는 좀 곤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아 근데 지금 11월 이제 평가전이 2번 있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하는데 사실 오스트리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제가 그래서 외신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오스트리아가 근자에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 뭐 오스트리아보다 더한 곳도 굉장히 많지만 오스트리아 정부가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지금 준 봉쇄령에 돌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할 때는 이거 봉쇄령이 작동을 하고 있을 그렇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보면은 야간에 통금도 있고 장례식을 제외한 레저 문화 행사가 금지가 되고 비즈니스 트립을 제외한 호텔 영업도 정지가 되고 테이크 어웨이 푸드를 제외한 레스토랑, 카페 영업도 정지가 되고 프로스포츠는 이거는 이제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워낙에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무관중으로 해야만 한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을 담은 준 봉쇄령이 오스트리아에서 이미 지금 돌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 변화가 없다면 코칭 스태프와 K리그 선수들은 8일에 11월 8일에 이제 출국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세계 축구 뭐 월드컵 레벨에서도 항상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강팀임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카타르는 뭐 우리와 라이벌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뭐 할지 몰라도 적어도 최근의 경기들에서 상당히 발전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를 엄청나게 애먹인 팀임에 틀림이 없고 네. 앞으로 또 이제 펠릭스 산체스 감독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서 앞으로 우리에게는 아시아존에서 상당히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월드컵 개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멕시코, 카타르 강자들을 굉장히 그건 축구협회가 저는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잡았는데 그 두 팀이 또 선발한 선수들을 보니까 최정예로 다 네. 선발이 됐더라고요. 멕시코는 뭐 아시다시피 라울 히메네스, 이르빙, 척키 로사노 선수, 헤수스 테카티토 코로나 선수. 헤수스 코로나 선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름이 조금 너무 안 좋긴 한데 어쨌든 헤수스 코로나 선수, 라울 히메네스, 이르빙 로사노에다가 조나단 도스 산토스, 엑토르 에레라, 디에고 라이네스, 에드손 알바레스, 네스토르 아라우오, 엑토르 모레노 뭐 등등등등 그 멕시코의 정예 선수들이 대다수가 포함이 됐고, 멕시코 자국에서 오는 선수들도 지금 현재 멕시코 리그에서 폼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지금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멕시코는 우리에게 굉장히 엄격한 테스트를 제공해 줄 만한 아주 좋은 상대라는 생각이고요. 그 멕시코 잠깐만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바르셀로나 감독하던 타타 마르티노 감독이 지휘봉을 네. 잡고 있는데, 타타 마르티노 감독이 2019년 작년부터 이제 지휘봉을 잡았거든요. 근데 마르티노 감독 들어선 이후에 멕시코의 성적이 17승 2무 1패입니다. 1패는 아르헨티나에게 당한 패배가 하나 있고요. 특히 마르티노 감독이 데뷔하자마자 네. 남미 국가들과 연타 평가전을 했거든요. 다 이겼어요. 칠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에게 다 이겼고 그 다음에는 북중미 골드컵에 나가서 코스타리카나 미국을 극복하고 또 멕시코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바로 얼마 전 지난달에는 네덜란드와의 평가전을 이겼어요, 멕시코가. 그리고 우리에게 또 좀 껄끄러움을 남겨준 알제리, 멕시코와 알제리가 또 비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타타 마르티노 감독의 멕시코가 예전에 그 오소리오 감독의 멕시코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된 형태로서 강팀으로 지금 안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멕시코와의 대결은 상당히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아주 귀중한 평가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네. 네, 브라질 이후에는 강팀 평가전 자체가 평가전이 아예 없었으니까 못하다가 지금 연이어 강팀과의 승부인데, 우리가 사실 2차에서는 물론 좀 약팀하고 경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김영건 선수가 못 나온 상황에서 권경원, 김민재 중심으로 일단 멕시코전은 강팀하고의 어떤 수비력 테스트를 해볼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저는 이제 변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측면 풀백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번에 김태환 선수가 뽑히면서 그동안 조금 더 중용됐던 김문환 선수, 김태환, 이 경쟁 체계, 멕시코전 상당히 중요한 상황. 물론 윤종규 같은 멀티 풀백도 뽑혔습니다만, 허리 라인에서 역시 멕시코전 같은 경우는 홀딩 미드필더 역할, 수비적으로 손준호 선수가 K리그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수비가 하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원두재, 손준호 이러한 레벨들이 과연 강팀인 멕시코를 상대로 어느 정도 수비진을 보좌할 수 있는 역량을 수비적으로 갖출 수 있겠느냐, 그걸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단계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강팀을 상대로도 득점을 해줬으면 2차 예선에서 자신감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현재 최전방에서 골을 넣어줘야 될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현재 리그에서 많은 경기를 뛰질 못하거든요. 네. 황의조, 황희찬, 물론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윙포드로 쓰느냐 최전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또 득점원이 다양해질 수는 있지만, 황희찬, 황의조 이 두 황이 확실하게 컨디션 올라오고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네, 이번 대표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카타르도 잠깐만 브리핑을 해드리면, 압델카림 하산, 부알렘 쿠키, 페드로 미구엘, 타렉 살만, 카림 부디아프, 압두라지스 하팀, 하산 알하이도스 에이스죠, 아크람 아피프, 알모에즈, 알리 압둘라 선수까지, 요 선수들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아시안컵에서 벤투 감독에게 눈물을 흘리게 그렇죠. 했던 그 멤버의 멤버들. 골격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다 다 역시 들어갔어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슈틸리케 감독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또 주인공이 카타르예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중요했던 두 판에서 우리가 카타르에게 연패를 당했고, 그런데 이 카타르는 그 지금 말씀드린 어떤 골격을 이루는 선수들의 기본적인 기량들이 있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견고한 경기 속에서도 앞선에 있는 하산 아이도스라든가 아크람 아피프를 중심으로 하는 그 공격진에 있어서의 어떤 재간 같은 부분이 역습 시에 굉장히 잘 살아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중원 미드필드에서도 압두라지즈 하팀 선수라든가 또 부알렘 쿠키 선수는 뭐 수비도 보고 미드필드도 봅니다만, 이런 선수들이 또 중거리포 한방 같은 게 있어요. 현재 카타르 리그에서 폼이 좋은 선수들을 또 좀 추가 선발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멕시코와 더불어서 카타르도 상당히 좋은 상대로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충분히 선사해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돌아오는 원투펀치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한 전력 분석을 또 해드리겠지만, 카타르전 화요일 밤 10시
SBS 생중계 네, 부탁드립니다. 장지현 네. 해설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두 번의 평가전들이 상대들이 모두 다 어려운 상대긴 하지만 우리 또 대표팀 선수들이 조금 더 단단해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김학범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단은 또 어떨까요? 이승우 선수라든가 김정민 선수 같은 경우는 김학범 감독의 아시안 게임 멤버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올림픽 대표팀에는 부름을 받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들인데 요번에 이제 포함이 됐고, 그리고 천성훈 선수도 이 인천 유스 이 대건고등학교 네. 이럴 때는 상당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천성훈 선수가 지금 아우크스부르크에 가 있는데 천성훈이라든가 그 전북에서 활약한 이수빈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기회를 받은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독특한 부분이 김현우 선수라든가 이재익 선수 같은 유럽에 진출해 있는 선수들을 선발했는데 요 김현우, 이재익 선수는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서 U20 또 준우승 멤버로 유명했던 선수들 아닙니까? 이제 요 선수들을 또 보겠다라는 김학범 감독의 보관이고, 그리고 현재 이제 다름슈타트에서 지난 시즌에는 사실 기회가 많았었는데 지금 올 시즌이 되면서 기회가 급감한 선수가 백승호 선수거든요. 네. 그런데 백승호 선수도 어쨌든 불러서 또 시험을 해보겠다. 전체적으로 김학범 감독이 이번에 선수들을 부르면서 특히 유럽파 선수들을 좀 많이 부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경기도 못 뛰는 선수들을 우리가 매번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관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파들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 테스트가 될 것이다라는 무섭네요. 취지의 이야기를 김학범 감독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김학범 감독이 이 선수들에 대한 관찰은 요번이 마지막 기회야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해당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좀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K리그 2부에서 플레이오프가 가능하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경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이번에는 안 뽑았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들이 서울 이랜드의 이상민, 김태현 선수, 전남의 이유연 선수, 수원FC의 한정우 선수, 이런 선수들은 지난번에는 뽑았는데 이번에는 뭐 의당 제외가 된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안준수 골키퍼가 세레소 오사카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허자웅 골키퍼로 성남의 허자웅 선수로 교체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학범 감독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경쟁력을 점검하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멤버도 보면 확실히 좀 최상의 멤버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급한 건 이제 당장 도쿄올림픽 준비를 해야 되는 김학범호는 올림픽 대표팀 담금질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계속 기회를 놓쳤어요. 네, 그래서 손발을 맞춰봐서 어느 정도 지금 김학범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베스트 11 이런 구상은 유럽파들 포함해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한 의원님 얘기대로 도쿄올림픽 가서 지금 당장 평가전 못 치르고 유럽파들 원래 뭐 예를 들어서 김정민, 백승호, 이승우, 뭐 정우영, 정우영 선수 역시 유럽파라고 봐니까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 정우영 선수가 가장 그래도 건전하게 잘 뛰고 그렇죠. 있죠. 네, 빅리그에서 꼬박꼬박 그래도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선수들은 김학범 감독이 워낙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데리고 가려고는 하는데 김정민 선수는 포르투갈 일부 리그로 갔죠. 비토리아 규마레스에서 뛰고 있는데 올 시즌 한 경기도 못 뛰고 있어요. 현재 녹화 기준으로. 그러니까 김정민 선수 김학범 감독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얘기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몸 상태, 컨디션이, 경기력이 또 어느 정도인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민 선수 체킹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백승호 선수도 한 의원님 얘기대로 지금 다름슈타트 2부, 독일 2부 리그에서 올 시즌 녹화 기준 교체로만 2경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 상태 또 경기력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주력으로 쓰려고 해도 일단 점검이 기본이니까. 지금 이승우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회도 올 시즌 많이 받고 있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본인 개인적인 어떤 트레이닝도 아주 훌륭히 잘 소화를 했고 정우영 선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슈트라이 프라이부르크 감독에게 약간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자원이에요. 네, 오히려 저 권창훈보다도 정우영 선수가 더 기회를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선발 한 경기, 5경기 교체 녹화 기준으로 그 정도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우영 선수의 파괴력은 이제는 시너지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또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해외파는 이제 김학범 감독이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점검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김현우, 이재익은 역시 한현님 얘기대로 작년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멤버들인데 김현우 선수가 지금 크로아티아 1부 리그 이스트라에 가 있고 이재익은 벨기에 엔트워프가 있는데 이재익 선수는 아예 없어요 명단에. 지금 일부에 데려가는 뭐 출장이나 이런 명단 자체에서 지금 배제가 돼서 아마 그 엔트워프 2부에서 그냥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재익 선수는 마지막 공식 경기를 뛴 게 2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오래됐어요. 김정민 선수 비토리아에 있는 김정민 선수 말씀하셨는데 김정민 선수는 3월 초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부른 선수들 가운데서 요 두 선수는 정말 지금 공식 경기를 소화 못하고 그렇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천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골은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런데 천성훈 선수는 4부 리그라는 핸디캡이 좀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천성훈 선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성훈 선수도 어떤 선수인지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천성훈 지금 말씀해주신 김현우, 이재익 거기에 부천의 김강산 선수 이번에 뽑았는데 이 선수가 센터백도 보고 오른쪽 풀백도 보는 멀티 자원입니다. 수비로 이 선수들은 자 어떤 선수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벤투로도 보내고 뭐 그 여기에 지금 또 기존에 중용받았던 또 해외파들 이런 선수들이 다 들어가면 엔트리가 스쿼드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은 이미 어느 정도 구상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는 선수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추가로 한두 명 더 집어넣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다 선수들은. 최적의 멤버를 지금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좀 점검하는 선수들은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전북에서 출장 기회가 많이 없었던 이수빈 선수 다시 불러들여서 경기력을 지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수빈 선수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3개국 친선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공격진은 지금 뭐 김대원, 송민규, 오세훈, 조규성, 조용욱, 뭐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비공식 평가전 뽑았던 선수들 그대로 다 뽑았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뭐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 시간을 좀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주전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볼 것 같고 천성훈은 어떤 선수인지 훈련을 통해서도 보고 또 실전에서의 조금 시간을 줘서 어느 정도인지 점검을 하는 그러한 차원의 이번 이집트 친선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브라질전이 있으니까 브라질과의 또 경기 그것도 사실 경쟁력을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매치가 됩니다. 네. 김학권 감독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은 강팀들과 타이트한 일정에서 붙는 거를 김학권 그렇지. 감독이 이제 즐기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즐거워할 것 같은데 그 브라질 말씀을 하셨으니까 받아서 이제 잠깐 브리핑해드리면 브라질 이 올림픽 대표팀에는 유명한 선수가 너무 많아요. 이 브라질의 멤버를 이제 몇 명만 말씀드리자면 모나코의 카이유 엔리케 선수, 토리노의 리안쿠 선수, 베티스의 에메르송, 로마의 이바네스, 라치오의 루이스 펠리페, 아스날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이런 선수들이 수비진이고요. 미드필드에는 제니트의 웬델, 리옹의 브루노 기마라에스,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도르트문트 임대 보낸 선수 있어요. 헤이니에르 선수. 여기에 샥타르 도네츠크 3인방 마이콘, 마르코스 안토니오, 테테 이런 선수들이 미드필드고 공격진은 그 아약스에 저희가 챔피언스리그 할 때 칭찬했던 안토니 선수,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 선수 네. 여기에 헤르타 베를린에서 이미 굉장히 중요한 공격 자원이 돼 있는 마테우스 쿠냐 선수. 이 정도 멤버면은요. 초호화 멤버예요. 이 선수들로 클럽 팀을 하나 만들어도 그렇죠. 이게 나쁘지 않을 팀이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예. 재밌는 매첩이 될 것 같아요. 네. 토요일 밤 10시 SBS에서 중계합니다. 브라질죠? 장지현. 이 정도 멤버 갖고 있기가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러울 정도의 호화 멤버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선수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될 것 같고 시간대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네요. 토요일 밤 10시예요. 네. 그리고 그 이집트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집트는 U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팀입니다. 이집트가 조별리그 그 당시 그 대회에서 조별리그에서 말리, 가나, 카메룬에게 전승을 했어요. 3승으로 이제 그 다음에 4강에 올랐는데 4강에서 남아공을 꺾었고 결승에서 코트디부아르를 요거는 연장전까지 가긴 했는데 또 꺾었어요. 그래서
5전 5승. 그러니까 그 U23 아프리칸 네이션스컵에서 전승 우승을 했던 팀이 이집트예요. 막강. 라마단 소비 선수를 비롯해서 지금은 알 아흘리에 있습니다만 자말렉의 모스타파 모하메드 선수, 또 이 이집트도 아프리카 이번에 참가하는 팀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강한 세력 아니냐, 요 연령대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김학봉 감독에게는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냉엄한 테스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김학봉 감독도 그렇지만 선수들도 이제 만나는 선수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뭔가 긴장도 되지만 뭔가 두근거리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A 대표팀 멕시코, 카타르도 그렇고 지금 올림픽 대표팀 이집트, 브라질도 이 정말 코로나 판국에 잡을 수 있는 팀들로는 최선의 팀들로 그렇죠. 저는 라인업이 짜여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한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K리그 2에서 플레이오프 치를 수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은 다 뺐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수비수들이 많거든요. 김태현, 이상민, 서울 이랜드, 이유연 선수도 라인이 수비 있고, 쪽이고. 또 측면 풀백 보는 전남의 이유현 선수도 그렇고요. 또 정태욱은 벤투호로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들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김재우 선수 센터백 있고 풀백 보는 뭐 강윤성, 김진야 이런 국내파에 또 새로운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 라인들의 센터백 그리고 김강산 같이 새로운 선수. 이 선수들이 서령우 선수도 그렇죠. 맞아요. 서영우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이 이집트 브라질전을 맞아서 어느 정도 수비력을 보일 수 있느냐. 이거는 김학봉 감독이 현재 수비진의 현실을 그대로 또 이번 평가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꽤 대량 실점을 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브라질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대는 빅리그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많은 출전 기회를 얻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일부 선수들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미 활약하는 그러니까요. 선수들까지도 포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 공격력 라인업을 보면 전체적인 팀 구성을 보면 우리가 뭐 대량 실점이라는 게 뭐 8골, 9골이 아니고 두세 골 이상 멀티 실점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현실을 확실하게 직시하고 이렇게 좀 많이 먹어볼 수 있어야 우리 수비진의 현재 진단을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현재 몇몇 주력 선수들이 빠져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 파이팅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맞대결을 하는 선수들은 분명히 얻는 것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벤투와 김학범호 명단이 나왔고요. 명단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또 경기 전에 저희가 또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또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중과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